안녕하세요. 튜터링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정말 이제 본격적인 자료 구조인 이제 스택을 이제 배우게 되었는데요. 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스택이 일단 뭔지 먼저 살펴보자면, 스택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죠. 이거는 자료를 한쪽 끝에서만 자료를 넣고 뺄 수 있는 이제 이런 형식의 자료 구조라고 하는데, 이제 LIFO가 뭐냐면 Last in First Out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 가장 늦게 들어간 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구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스택이라는 거를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실제 생활의 예를 좀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죠. 박스가 이런 식으로 5개가 쌓여 있어요. 현재 이렇게 쌓여 있는 상태에서 3번 박스 이거를 빼고 싶을 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5번과 4번을 먼저 따로 어디 빼놓은 다음에 얘를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가져가는 그런, 상식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스택이 이런 겁니다. 맨 위에 있는 것들부터 먼저 뺀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스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스택 같은 경우는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스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료 구조가 스택 아니면 큐예요. 컴퓨터에서 이제 스택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실제 생활에서는 이 큐라는 걸 좀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이제 컴퓨터에서 이 스택이 사용되는 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의식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때 스택이라는 거를 아주 밥 먹듯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엑셀, 한글, 포토샵, 운영체제 등의 프로그램에서 이제 다시 뒤로 되돌아가게 하고 싶을 때 컨트롤 Z를 누르면 이제 그 원 이전 상태로 복구가 되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을 하고 나서 이제 문서 작성을 해서 이제 한글 프로그램을 튼 다음에 문서 작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오타를 나거나 아니면 실수로 그림을 넣었었는데 그림을 지워버렸어요. 그림을 지웠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태까지 어떻게 했었냐면 컨트롤 Z 같은 뭐 되돌리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그림을 삭제했던 거를 다시 이제 얘를 복구를 시켰을 거예요. 그게 다 이제 어, 스택을 이용해서 이제 뭐 그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스택에다가 내가 그림을 넣었다는 그런 기록을 넣어놨기 때문에 컨트롤 Z를 눌렀을 때 단순히 그냥 스택에서 그 자료를 이제 빼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스택을 이용해서 이렇게 뭐 히스토리 기능 같은 걸 이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웹서핑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뒤로 가기 버튼 누르면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죠. 예를 들어서 런 그 블랙보드에 있다가 네이버에 있다가 이제 블랙보드 시스템을 들어가다가 여기 블랙보드에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다시 네이버로 가지죠. 그게 바로 스택을 다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은 좀 중요한데, 이 3번 같은 경우 프로그램 스택이란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잖아요. 이제 여기서 서비스 코드, 예제 코드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 add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에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코드를 탁탁탁 찍다가 이 printf 할 때 리절트 한다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add 함수로 호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따지고 보면 메인 함수의 10번째 라인에서 add 함수를 호출해서 1번째 라인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얘가 구성이 되는 거냐면, add 함수에서 메인 함수에서 add 함수를 호출하면 이제 얘를 단순히 이 같다는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스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스택에다가 이제 메인 함수의 특정 라인 주소 값을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add 함수를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고 있다가 add 함수도 이제 리턴을 하면 얘가 add 함수가 아예 끝나버리잖아요. 이 끝나버리면 다시 얘가 어디 위치로 돌아가야 돼요. 얘가 호 다 끝냈으니까. 이제 add 함수 이게 3번 라인 끝났으니까 당연히 이 10번 라인 여기로 다시 돌아가야겠죠. 이 다시 돌아가야 되는 정보를 이 프로그램 스택이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의 10번째 라인이다라는 그런 정보를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 나중에 이제 add 함수가 아예 끝나 버렸을 때는 단순히 얘 스택에 있는 이 메인 함수 이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다시 이 정상적으로 10번 라인으로 돌아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 스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정말 밥 먹듯이 사용하는, 내가 모르지만 이 항상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게 프로그램 스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요. 그래서 스택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이 스택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위에만 뚫려 있는 어떤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쓰레기통처럼 그냥 위에만 이제 뚫려 있는 거예요. 그 위에만 뚫려 있고 이제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어떤 것들 물건들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런 통 같은 걸 이제 스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만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요소를 이제 넣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맨 밑에부터 이제 얘가 쌓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엘리먼트 1, 얘가 가장 먼저 쌓이고 얘가 두 번째, 세 번째, 점점점 한다 얘가 n 번째,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쌓일 때는 이게 푸시라는 연산을 통하고 뺄 때는 이제 팝이라는 연산을 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푸시 같은 연산은 기존에 이제 스택에 어떤 이렇게 자료가 있을 때 단순히 그 위에다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쌓아 올린 형태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전에 저장된 자료 위에다가 이렇게 새로운 자료를 이제 저장하는 방식이 이제 스택의 푸시 연산인 거고, 이제 스택의 이제 팝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이 팝 연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위에만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당연히 뺄 때도 위에서부터 이렇게 빼야겠죠. 그래서 팝은 무조건 맨 위에 있는 게 나갑니다. 여기 잘 보시면 다 이게 맨 위에 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맨 위에 있는 것들이 나가는 게 팝. 그래서 푸시 같은 경우는 맨 위에다가 이제 쌓아지는 거고, 팝 같은 경우는 맨 위에서부터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를 이제 스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 뭐 어떤 자료가 들어올 때 맨 위에 삽입이 되고 어떤 자료가 나갈 때는 맨 위에서 나가게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게 스택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스택이라는, 항상 어떤 자료 구조를 이용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자료 구조를 구현할 때 뭐 발생할 수 있는 뭐 에러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좀 상황, 좀 흐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택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겠죠. 배열을 이용해서 스택을 만든다고 하고, 이 사이즈가 10, 이게 스택에 넣을 수 있는 사이즈가 10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미 지금 스택이 10인데 새로운 자료를 저장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미 다 찬 상태인데 새로운 자료를 저장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저장이 되면 안 되겠죠. 이런 거에 대한 그 모든 예외 사항을 다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다 찼을 때는 저장이 안 되게 해야 되고, 다 차지 않았을 때는 저장이 되게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if문 같은 걸 여러 가지 이제 써가지고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고려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뭐 스택이든 큐든 뭐 덱이든 뭐 트리든 다 이런 식으로 제 PPT에서는 고려해야 될 상황들을 이렇게 먼저 가정을 한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실습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택이라는 것 자체가 LIFO였었잖아요. Last in, First Out이라 해가지고 이 구조를 한번 잘 떠올려 보자고요. 그래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첫 번째는 사용자는 프로그램이 만든 이 자료 구조, 이 스택을 통해 가지고 스택을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스택을 제공해 줄 때는 스택이라는 구조체를 먼저 만들어 줘야겠죠. 그냥 무작정 맨땅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스택이라는 정교화된 틀 같은 걸 먼저 프로그래머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택 구조체가 당연히 필요하겠고, 그 사용자 같은 경우는, 사용자는 이제 스택에 자료를 정상적으로 넣는 것을 보장받아야 된다. 네, 이게 바로 그 스택이란 구조체를 만들었으면, 그 푸시라는 건 연산을 만들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넣어줬는데, 여기 잘 보시면 이게 넣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넣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이즈가 10일 때 다 찼을 때는 들어가면 안 되고, 다 차지 않았을 땐 당연히 들어가는 걸 허용해주는 이런 것들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소리가 이 정상적으로라는 키워드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정상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넣기를 보장하는 거를 조금 조금 뭐랄까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자면, 당연히 푸시를 하기 전에 스택의 상태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스택 먼저 살펴봐서 얘가 이 스택이 다 찼는지 안 찼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다음에, 다 차지 않았으면 넣어주고 다 차면 넣어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즈풀이라는 연산을 이렇게 구현을 해줘야 되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는 스택의 자료를 언제든 뺄 수 있어야 된다. 당연한 겁니다. 이것도 또 팝이라는 연산을, 이게 우리가 연산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정상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팝 같은 경우 뺄 때도 한번 그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료가 천재 스택에
자료가 딱 한 개 저장돼 있어요. 한 개 저장됐을 때 팝 연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얘가 1이 나가게 되고 이 현재 스택 상태는 0이 이렇게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0 같은 경우는 이제 0인 상태에서 다시 이제 팝 연산이 들어왔어요. 팝 연산이 들어오면 당연히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가 팝 연산이 수행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이거 0일 때는 아예 수행이 안 되게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게 프로그램 자료 구조가 이렇게 이용되는 것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좀 더 디테일하게 팝 연산, 팝 작업 전에 스택의 상태를 먼저 살피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is empty 이런 연산을 통해 가지고 이 스택이 비어 있는지 안 비어 있는지, 비었으면 해주면 안 되고 비어 있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하나 빼서 주면 되는 거고요. 이 4번 같은 경우는 좀 선택 사항인데 사용자는 현재 스택 마지막에는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이 피크 같은 경우는 뜻으로 그냥 역보다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팝 같은 경우는 이 자료에 그 스택에 있는 걸 하나 빼면서 얘 주는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빼지 않고 바로 그냥 걔를 주는 형식으로 돼 있겠죠. 이걸 좀 늦게 말했는데 이 빨간색 글씨로 써는 거지 피스 무조건 이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에서 구현을 해야 되는 연산인 거고 이 노란색 같은 경우는 구현하면 좋은 요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글씨 보시면 이 푸시랑 팝 이 스택 구조체 이 세 개 같은 경우 빨간색 글씨죠. 당연히 이 세 개는 무조건 구현을 해야 스택이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노란색 글씨로 is full과 is empty와 pick 함수 이 세 개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구현을 하면 좋다는 겁니다. 굳이 구현을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모든 자료 구조에 대해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뒤에서 제가 좀 더 그림을 그리면서 살펴보고 있으니까 보여주고 있으니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이제 스택을 구현을 할 건데 이건 당연히 이제 스택 구조체에 대해서 먼저 선언을 해줘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냥 예제로 스택 사이즈를 이제 100으로 잡았습니다. 먼저 얘기하기 전에 스택 같은 경우 이제 구현하는 방식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지금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배열 기반 구조체와 두 번째로는 그 포인터죠. 포인터 기반 구조체인데 이 포인터 기반 구조체는 링크드 리스트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영상에서는 이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한 스택은 하지 않고 좀 쉬운 배열을 기반으로 한 스택을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코드를 보자면 먼저 이 스택의 사이즈를 100으로 정했고요. 먼저 그다음에 이제 타입 데프로 한 다음 인티저 엘리먼트를 이렇게 선언해주고 바로 이제 스택이란 구조체를 이렇게 사용을 해줬습니다. 이 배열 기반 구조체는 배열 기반 스택 같은 경우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요소 해주고 이 버퍼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그런 공간인 이 버퍼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탑 같은 경우는 이 버프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딘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변수로 이 그림을 보자면 이 n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얘가 이제 탑이 되는 겁니다. 얘가 이 엘리먼트 이 통이 지금 이 통이 이제 버프가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얘가 지금 얘가 지금 얼만큼 차는지 나타내주기 위한 변수인지 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정수형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스택을 이렇게 예제 코드를 통해서 이제 살펴봤고 여기를 이 코드를 보는데 총 두 가지의 좀 의심사항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좀 궁금한 사항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이 엘리먼트와 인티저 그러니까 엘리먼트와 인티저는 이 둘 다 같은 인티저인데 왜 다른 명칭을 사용했을까요? 굳이 사용을 안 해도 돼요. 둘 다 인티저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 이 버프 같은 게 뭐였었죠? 실질적으로 어떤 자료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자료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고 이 탑 같은 건 아까 뭐였었죠? 얘는 단순히 아까 그냥 어떤 이 스택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였잖아요. 위치를 나타내준 변수로 이 사용 용도에 따라서 좀 더 명확하게 이들을 구분시키는 거죠. 얘는 이 버프 같은 경우는 좀 자료를 정확하게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고 이 탑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위치를 기록해 놓는 거 이렇게 구분을 짓기 위해서 좀 다른 명칭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근데 굳이 다른 명칭을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좀 알고 있으면 되고요. 뭐 배열의 공간은 왜 100으로 고정했냐라고 하면 당연히 얘 같은 경우는 배열 기반이잖아요. 배열 기반 같은 배열의 특징이 뭐죠? 배열은 먼저 공간을 선언을 해줘야 돼요. 선언을 해주지 않은 배열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열 기반 자료 구조는 무조건 고정된 공간을 갖는 자료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이렇게 사이즈를 고정시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이제
연결 리스트, 아까 말했던 링크드 리스트로 이제 자료 구조를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바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택 초기화 연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이 스택 초기화 연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스택을 선언해서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인티저, 썸이라는 변수에다가 0을 넣어주는 작업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init stack이란 이 연산을 바로 이제 함수로 뺀 건데, init stack이라는 곳에 이제 form은 한 다음에 이렇게 값을 이제 초기해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탑이라는 이 위치 변수도 이제 초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파란색은 굳이 얘는 안 해도 되는데, 얘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필수 코드. 얘는 당연히 위치를 무조건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한 이유는 그 나중에 뒤에 코드를 보면 알겠지만 좀 더 코드를 간결하게 짜기 위해서 마이너스 1로 한 거고, 나는 0으로 하고 싶다 하면 해도 돼요.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거죠 뭐. 자, 여기서 질문사항이 좀 나옵니다. init 스택의 매개 변수인 이 as를 보시면, 얘는 잘 보시면 포인터 형식으로 되어 있죠. 왜 포인터 형식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수준의 배열 기반 자료 구조 구분은 이 스택 있잖아요. 스택을 단순히 그냥 일반 구조체로 메인 함수에서 단순히 얘를 그냥 선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부 함수에서 뭐 init 스택 호출하고 푸시 팝 같은 거를 호출을 하게 되는데, 이 스택 같은 경우 일반 구조체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콜 바이 밸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콜 바이 밸류랑 콜 바이 어드레스에 대해서 차이점을 그때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콜 바이 밸류 같은 경우는 얘가 복사본이 전달이 돼가지고 원본에 복사본을 아무리 수정을 해도 원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고, 콜바이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얘의 주소값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래서 그 함수에서 수정을 하면 바로 원본에 이제 영향을 받는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자, 그래서 당연히 init 스택 같은 경우 원본에 영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콜바이 밸류가 아니라 콜바이 어드레스 형태로 만들어줘야겠죠. 콜바이 어드레스를 만드는 형태는 이렇게 포인터 형식을 사용해 주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그 모든 그 자료의 매개 변수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포인터 형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이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직접적으로 조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콜바이 어드레스로 바꿔준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